네, 안녕하세요. 코딩 선생님 서경쌤입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우사코 시뮬레이션까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cow signal, speeding ticket, the lost cow, the bovine shuffle. shuffle은 위치 이동이라고 했죠. and 그리고 the bucket list. 마지막 at last, finally, we finished the bucket list. And then we will start the complete search. It is called as brute force. 자, 흔히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 컴퓨터의 그 막강한 서치 능력, 즉 하나하나 다 일일이 비교를 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브루트 포스 기능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용해서 베이지, 기본적인 complete search, 완벽한 탐색을 하는 로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very frequent라고 나왔어요. very frequent, 뭐죠? Historically, this model has been known to appear at least once per contest. 즉, 대회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뭐 출제가 되었다든지 알려졌든지 하는 그런 챕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워놔야겠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브루트 포스는 많이 씁니다. 이 로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직이에요. 어떨 때 쓰이겠죠? 뭐 리스트 간에 이제 각 요소를 다 비교한다든지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암호, 코인, 비트코인 암호 풀 때도 이런 브루트 포스 방식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저희는 이제, 제 강의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in many problems, especially in bronze, 뭐라고 하죠? 브론즈 시험에서, it suffices to check all possible cases in the solution space, whether it be all elements, all pairs of elements, or all subsets, or all permutations. Unsurprisingly, this is called complete search or brute force because it completely searches the entire solution space. 뭐라 하죠? 많은 문제에서 자, 여기 브루트 포스가 컴플리트 서치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전부 다 서치한다, 탐색한다. 그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 검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whether it be all elements, 그것이 모든 요소든 혹은 요소들의 쌍이든 혹은 all subset이든 혹은 모든 permutations건 다 이제 다 전부 검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permutation은 순열이죠, 순열. 자, 그냥 의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이런 것까지도 다 한다. 그리고 여기는 all subset 부분 집합들 뭐 이런 거죠. 부분 집합들 이런 거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검색 방식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되는데 솔루션 maximum distance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고 X점이 있고 Y점이 있고 Z점이 있어요. 자, 이 세 점은 어느 점끼리가 가장 거리가 멀까요? 3, 2, 1. 그렇죠. X점하고 Z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겁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수치로 이제 다 비교해 가면서 브루트 포스 방식은 다 일일이 비교해서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굉장히 연산이 빠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점과, 그러니까 점이 노드잖아요. 노드와 Y 노드와, X 노드와 Z 노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distance. X, Y 점 간의 이게 Y라고 할게요. Y 점 간의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자, X2 X1, Y2 Y1 각각 제곱한 걸 더한 값이죠. 원래는 여기다가 제곱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바로 제곱근을 해줘야 정확한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굳이 제곱근 공식을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거 해줘갖고 제곱근 해줘서 숫자를 작게 만드나 이거를 빼고 이 상태에서 값들을 비교하는 거나 비교는 되잖아요. 어느 게 더 큰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을 안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곱근 주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정확한 거리는 제곱근을 해야 되지만은 제곱근 안 하는 이유가 보십시오. 13의 제곱근은 뭐죠? 막 6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한저 20자리까지 나온다고 해요. 20자리. 그러면은 이거를요. 다시 제곱을 하면은 컴퓨터는 요 자리까지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점 8자리 뭐 이 정도 12자리 뭐 이 정도 이런 정해져 있어요. 인식하는 게. 그럼 그 뒤에 자리 소수점은 다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른 숫자를 다시 제곱하면은 자른 숫자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12점, 13이 딱 안 나와요. 12점 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거를 컴퓨터에서 인트형으로 이제 인트형 함수 써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면 정수형 하면 뭐가 나오죠? 자, 12 엄청난 오류가 생겨버렸죠. 13이 12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자르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즉 12가 13이 12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곱근을 댈 수 있으면 쓰면 안 좋습니다. 어떤 연산을 할 때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비교할 때요. 굳이 뭐 제곱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누가 더 거리가 가장 뭐냐, 거리가 가장 크냐, 그거를 알면 되기 때문에 제곱근, 정확한 거리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제곱근을 안 씁니다. 제곱근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대로 코딩을 해가지고 스퀘어 제곱근 안 씌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거리를 제곱근 안 씌운 값으로 다 비교를 해서 맥스 함수 써서 최대로 먼 거리가 뭔가 해서 찾아내서 그거를 프린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 코드 잠깐 해석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n은 n개의 점을 말하는 거죠. x, y, z 노드 그 점들을 몇 개를 입력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좌표를 쓸 때 네, 좌표 쓸 때요. 여기는 x좌표고 여기는 y좌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x점은 y점은 z점은 이거는 좌표가 x1 y1일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x2 y2라고 해보죠. 요거는 x3 요거는 y3라고 z 노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n이 이제 점의 노드의 개수를 입력하는 거고 그럼 x, y 노드는 리스트로 이제 받습니다. 리스트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맵을 써가지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리스트는 리스트 함수를 써서 리스트로 만들어야지 맵 함수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맵 함수 써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중괄호가 리스트 선언인데 맵 오브젝트 자체를 갖는 숫자가 아니라 맵 오브젝트를 갖는 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맵 오브젝트 한 개를 갖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맵을 리스트로 이제 쓰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게 아니라 리스트 함수를 써줍니다. 리스트 함수. 그래서 리스트 함수를 써줘서 그냥 일반 가로를 써준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입력할 때 숫자를 뭐 1, 2, 3을 띄어서 각각 입력해 볼게요. 1, 2, 3 이렇게 입력을 했다 하면은 이제 이게 정수형으로 인트형으로 맵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X 리스트는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리스트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은 X 리스트 0인 부분이고, 자, 2는 X 리스트의 1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맥스 스퀘어는 뭘까요? 일단 이제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하는 공식으로 넘어가죠. for i 문이 이제 n 점의 개수만큼 제기를 돌 때 점이 3개니까 3번 돌겠죠. for j 문은 이제 for가 한 번 돌 때마다 for j는 i 플러스 1에서 n까지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for i가 한 번 돌 때마다 for j는 i1부터 i 플러스 1에서 n까지 또 계속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j를 선언을 했는데 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i가 처음에 0이죠. 0으로 와서 0으로 왔을 때 x는 뭐 1이다 칠게요. 그리고 0이다. 0이 왔을 때 xj를 빼주는 겁니다. xj가 어디죠? xj는 i 플러스 1에서 시작합니다. 즉, 이 점에서 요 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x1, y1에서 x2, y2를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xi 첫 색인이 왔을 때 S0에서 마이너스 XJ J는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게 되죠. I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I가 0일 때 1부터 시작하게 되죠.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왜 플러스 1을 했냐? 같은 점끼리 비교하면 오류나잖아요. 이 점끼리 거리 구할 수 없잖아요. 같은 점끼리.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x1에서 1 플러스 한 두 번째 값 x2 그 다음에 y1에서 무조건 1 플러스 한 y2부터 이 두 점부터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x1일 때는 이거 이제 j가 이제 계속 도니까 n까지 돌죠. 점의 개수만큼. 점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제 2점, 2점 비교했다가 또 2점하고 2점 비교했다가 또 2점하고 2점하고 비교했다가. 왜냐면 2점은 i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j, 요 포문의 j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가 이제 1일 때, 요 점일 때 2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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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의 개수만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하면은 거리가 나오죠. 그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자, dx 곱하기 dx 플러스 dy 곱하기 dy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라는 변수 이름을 멋있게 적었죠. 그래서 맥스 스퀘어, 즉 두 점 간의 거리가 이제 쭉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스퀘어가 계속 나오죠. 포문을 돌 때마다 계속 스퀘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스퀘어도 리스트란 소리죠. 이게 스퀘어도 리스트로 있습니다. 값이 계속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맥스 함수를 덮어 씌우면은 여기서 가장 큰 값이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맥스 스퀘어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프린트 맥스 스퀘어 하면은 이제 값이 나옵니다. 가장 큰 값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가장 거리가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딩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A couple notes. Since we are iterating through all pairs of points, we start the J loop from J equal I plus 1 so that points I, E and point J are never the same point. 그렇죠. J가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I 지점하고 J 지점은 결코 같은 지점에 있을 수가 없다. 같은 점끼리 비교를 절대 피해 간다는 거죠. Furthermore, it makes it so that each pair is only counted once. In this problem, it doesn't matter whether we double count pairs or whether we allow I and J to be same point. But in other problems where we are counting something rather than looking at the maximum, it's important to be careful that we don't overcount.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신의 한 수네요. I 플러스 1을 해가지고 J에 넣는다. 그럼 두 점끼리 같은 점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Secondly, 두 번째 요점 나옵니다. 두 번째, the problem asks for the scale of maximum. 자, 제가 아까 말한 거 그거 나오죠. 제곱근 하지 마라. integral variable and then scale it at the end when outputting. However, the problem here is that while the scale of the distance between two integral points is always an integral, the distance itself isn't guaranteed to be an integral. 자, 제가 말했던 거죠. 만약 제곱근을 하게 되면 그게 정수가 아닐 수 있다. 제곱근 하면 정수가 아니죠. 뭐 그러면은 나중에 계산해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러죠. Thus, we will end up solving the non-integral value into an integral variable, which truncates the decimal part.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The following solution correctly stores the maximum distance in floating point variables. 이 밑에 나오는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이 정확하게 그 최대 거리를 저장한다. 어디에서요? 소수점 변수, 소수점 수치를 가는 변수들에서 최대한의 거리를 저장한다. 볼까요? import max list.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 max list 선언한 거 똑같고, 자, 여기서 scale. 여기 mass 나오죠? 이게 수학, 여기 이제 import mass를 해서 수학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수학 라이브러리, 수학에 쓰는 여러 가지 공식을 쓸 수 있게 돼요. 여기서는 수학에서 스퀘어 파트 제곱근을 써서 이제 최대값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곱해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수학 공식에서는 완벽한 제곱근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풀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이거 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거리 비교라든지 해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거리를 비교하는 것에서는 제곱근을 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공식을 쓰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고로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은 또 제곱근을 써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럼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쭉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이 챕터는요, very frequent예요. 매우 빈도 출제가 잦은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루트 포스 어떤 건지 개념을 봤으니까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를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시뮬레이션 파트와 컴플리트 설치, 즉 브루트 포스 완벽한 탐색, 이거 두 개가 very frequent 챕터예요. 거의 이것만 해도 문제의 절반은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챕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